제가 진짜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요. 저기 공간에다가 이쁜 걸 냅두면 좋을 것 같아. 당근마켓에서 이쁜 술병 같은 거를 사서 오브제처럼 냅뒀거든요. 근데 게스트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술병 안 치우시고 가신 것 같다고. 술병 치워달라고. 쓰레기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게 뭘까. 근데 아니다. 뭔가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돈 벌고,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피디님, 이제 벌써 9월인데 새해 계획 세웠잖아요. 25년도에. 잘 달성하고 계십니까? 종잣돈 4천만 원 모으기가 목표였었는데 오, 4천만 원 중에 얼마 달성했어요? 반 오, 그래도 반 달성했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이소만 전전되고 결혼식장을 갔는데 저 빼고 다 명품백 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테무에서 산 가방을 메고 갔는데 목표 달성되면 행복하겠지만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이 너무 괴로워요. 테무 좋아요. 저도 테무 2,000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가볍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 진짜 가계부를 극도로 줄여서 썼을 때는 제가 머리도 잘랐거든요. 왜냐면은 미용실 가면 몇만 원이니까 그것도 너무 싫어서 밥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이놈의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잘랐거든요. 당연히 머리 짚어먹은 것처럼 자르니까 부끄럽죠. 누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저러고 다녀? 창피해. 제 속도 모르고 나는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갈아 넣고 있고 나는 내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서 머리도 내가 막 잘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고 살아? 이러니까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때는 좀 창피했죠. 그때는 정말로 생존을 위한 지출 아니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돈을 못 버는 백수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에코백도 막 끈 떨어진 거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실은 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우면서 꼭 성공해야겠다. 나도 빨리 성공해서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내가 느끼는 이 쪽팔림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간들이 근데 약간 좀 필수? 꼭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괴로워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는 나 이제 경매로 부자가 될 거야. 이랬을 때 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꿈은 누구에게나 있지. 우리 가족들은 정말 신랄하게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부자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부자가 된다. 어디서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 그 망상스러운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반응이 되게 차가웠죠. 그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끄럽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더 열심히 살았다면 어떤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해 줬을 텐데 그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도 부끄러웠어요. 기가 막히죠. 빚만 1억이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제 입이. 그랬던 기억?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처음에 빚을 갚고 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거를 제가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입으로 10억을 모으겠다.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10억 부자라는 얘기가 내가 낯선 거예요. 부끄럽고 막 창피해. 미쳤나봐. 내가 무슨 10억 부자야. 해보세요, 나나 피디님.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해보세요.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부끄럽죠. 약간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돈이 부끄럽지 않은 액수가 느껴지게끔 입에다가 10억 부자, 10억 부자, 100억 부자, 100억 부자 그거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랑 익숙해지는 단계였던 것 같고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그때 경매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현금 흐름도 들어오고 있고 작지만 조그만한 제 건물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500에 40만 원, 뭐 1000에 50만 원 이런 집을 얻으러 돌아다닐 때 저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런 월세방에 살고 약간 이런 중개사 사장님들로부터 그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고 처음에 부동산 가는 게 사실 저도 쪽팔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경매 때문에 부동산을 드나들고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 만났는데도 집을 사고 팔 때가 아니라 월세를 구하러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그래도 나 돈 좀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 이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 계속 돌리고
심지어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아니 월세 아니 왜 1,070짜리 월세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왜 이렇게 싼 집만 찾아서 다니냐 약간 이런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부끄럽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집을 처음에 구할 때는 상당히 부끄러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또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어지는 단계가 됐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날 또 없는 그냥 싼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보겠지? 아 재밌다. 약간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근데 처음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더 기억을 되돌리면 경매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조사 많이 해서 경매장을 딱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매 입찰에서 입찰표를 쓰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면 내 입찰 가격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 앞에 앉아 계시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매 절차를 집행관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틀린 거 없는지 봐달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기본적인 거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기초적인 거 물어보면 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돼, 그래도 확인해야지. 나 무시당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사실 쪽팔리고 부끄러울 게 없구나 또 그 생각을 했죠. 별게 다 부끄러워서 월세집 구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지를 가잖아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옆집을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옆집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앞집 사람 사냐 물어보고 싶은데 1시간을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니까. 할 수 있어요, PD님은? 아니요, 못해요. 근데 이 두드리는 건 공짜다. 쪽팔림은 나의 몫이고 두드리는 건 공짜 생각 두드렸죠. 너무 친절하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인테리어 다 됐고 지금 빈집이고 내 연락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쪽팔리다고 안 두드렸으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을 거고 높은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두드리죠. 쪽팔리는 게 어딨어. 돈 벌어야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명도 과정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처음 할 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쪽팔리고. 왜냐면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걱정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30대 중반이니까 너무 어리고 여자고. 내가 갔을 때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무섭고 부끄럽고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나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공짜다. 쪽팔리면 내 몫이고 안 하면 손해고 하면 공짜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쪽팔림은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하면 된다. 해서 그냥 그 쪽팔림조차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쪽팔리다라는 생각 자체가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고 수업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되고 근데 한번 진짜 문 두들겨서 쪽팔리고 얘기 들으면 너무 쉽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기도 하고 수업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쪽팔려 하는 순간에 이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 약간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해보자 이랬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쪽팔리고 부끄러워야지 반드시 성장하고 돈이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본 적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걸 해야지 사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단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면 성장과 돈이 없는 거예요. 나나 PD님은 쪽팔리고 부끄럽고 돈 벌고 성장하실래요? 안 쪽팔리고 안 부끄러우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이고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느낌이다. 익숙한 것들만 하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가 갖고 싶은 돈도 못 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끄럽고 쪽팔린 건 당연한 거다. 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멘탈이 원래 강한 편이세요? 안 강했어요. 진짜 안 강했어요. 이게 다 단련으로 된 거예요. 저는 임차인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전화만 해도 울었어요. 너무
보일러가 고장났대 이러면서 왜 우리 집 보일러만 고장나? 맨날 보일러만 고치다가 끝날 것 같아. 저번 달에 보일러 고쳐주면 이번 달에는 뭐 전기가 뭐 어떻게 되고 이번 달에 전기가 어떻게 되면 다음 달에는 뭐가 또 무너져 내려서 또 고쳐줘야 되고 너무 매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멘탈 약했어요. 지금 엄청 강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한 번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일러가 고장 나서 제가 수리를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걱정, 고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또 보일러 고장 나서 전화가 오면 아, 네, 이렇게 해서 고쳐드릴게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투자를 빠르게 막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별의별 일 다 보일러 하나만 놓더라도 보일러 배관 터진 거, 보일러가 그냥 터진 거, 보일러를 떼간 거, 보일러 뚜껑만 떼간 거, 보일러 연통 분리돼가지고 막 난리가 날 뻔했던 거, 보일러 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건 예산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고장나는 것도 항상 있는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보일러를 떼갔어요.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명도가 잘 안 되면서 그분이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집에서 나갔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떼갈 거야 하더니 보일러도 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제가 있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멘탈 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일을 경험을 해서 그냥 경험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쪽팔림 구간 거기서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주로 만나는 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직장을 원래 다니시다가 육아하시면서 퇴사하시고 그냥 집에만 계셨던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는 것도 부끄럽고 전화도 해본 적 없고 쪽팔리고 다 너무 용기가 안 나고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쪽팔림 중에 하나고 성장의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늦은 거 아니다. 부동산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하셔야 된다. 그거 공짜잖아요. 한 번 전화할 때마다 10,000원씩 내야 되면 속쓰리잖아요. 공짜니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랑 막상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쪽팔림이 성장과 돈을 버는 시그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이 쪽팔리면 되는구나. 계속 쪽팔리고 부끄러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 변화하고 싶었고 너무 성장하고 싶었고 너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성장하고 싶고 너무 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쪽팔리면 되겠다, 부끄러우면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노출시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모텔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초반에 제가 에어비앤비 하면서도 되게 쪽팔린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달린 리뷰 중에 하나가 호스트님 사진 다시 찍으세요. 근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저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지만 200장, 300장을 찍어서 그중에 엄선해서 500장을 찍어서 그중에 엄선해서 업로드한 이쁜 사진인데 가장 소중한 사진인데 게스트님께서는 너무 사진이랑 실제 숙소랑 너무 다르다. 숙소가 너무 좋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리뷰가 다른 사람들도 볼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건데 또 부끄럽구나. 아니지. 성장의 시그널이다. 사진을 배우자. 이래서 제가 진짜 30만 원 주고 작가님한테 1대1로 사진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간단하게는 제가 사진 수정하는 방법도 배워서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요. 똥손에다가. 근데 저기 공간에다가 이쁜 걸 냅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병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쁜 술병 같은 거를 한 3,000원 주고 8개 정도 사서 저기 빈 공간에다 오브제처럼 냅뒀거든요. 근데 게스트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술병 안 치우시고 가신 것 같다고. 술병 치워달라고. 쓰레기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딴에는 저게 병이 이쁘다고 사가지고 심지어 주운 것도 아니고 사다가 냅뒀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자책하고 막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거 사실은 인테리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글씨도 부끄럽고. 근데 아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다음 빈병 인테리어 이런 거 검색해서 인테리어를 업데이트하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부끄러운 다음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돈 벌고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부끄러울 수 있는데 한두 번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몰입해서 가계부 쓰면서 아끼고 막 투자에 미쳐가지고 투자하고 한 달에 40건, 50건씩 입찰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하철을 타면 너무 허름해요, 제 모습이.
머리는 제가 잘랐죠. 운동화는 떨어졌죠. 가방도 찢어졌죠. 막 실밥이 너덜거리죠. 근데 처음에 사실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쓰고 모으고 있고 모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역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처량한 내 모습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막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 난 다르게 살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난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저랑 비슷한 허름한 옷차림에 당당하신 분을 지하철역에서 만나면 긴장하게 돼요. 아, 더 열심히 허름해야겠다. 더 아껴야겠다. 저분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위기가?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하면서 아, 역시 오늘도 내가 제일 특별하고. 근데 저처럼 처절한 사람이 만약에 보인다 이러면 긴장했어요. 열심히 더 아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버렸던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피해자 마인드셋이에요. 피해자 마인드셋. 그게 뭐냐면 한국인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뭐 K 장녀. 나는 장녀라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뭐 책임감. 그리고 나는 독박 육아. 육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를 키우고. 그리고 워킹맘. 나는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살림도 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나는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매몰이 되면 어느 순간 제가 불쌍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마인드셋을 처음에 버렸거든요. 뭐냐면 나는 장녀라서 사실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더 챙겨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는 크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독박 육아 뭐 어쩌라고 육아하면 되지. 어쩌라고 애 키우면 되지. 하루 지나면 또 커 있는 게 애인데 그냥 키워. 그리고 나는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시간도 없고 잠도 뭐 어쩌라고. 그럼 잠 좀 덜 자. 조금 더 움직여. 약간 저한테 그렇게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한탄이나 피해자 마인드셋을 없애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안정적인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애환 있잖아요. 나 참 안 됐다. 나 참 불쌍. 와, 나 이렇게 열심히 사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피해자 마인드셋을 버리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애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몰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올 수도 없고 못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수강생분들 만나면 제가 다리가 다쳤는데 이번에 이직을 해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진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만 오세요. 왜 울어요? 다리는 나을 거고 애는 클 거고 회사는 이직했으면 잘 다니면 되지. 또 그만.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아프고 다 힘들고 다 애 키우고 있다고.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피해자 마인드셋에 엄청 오랫동안 몰입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내 인생 갉아먹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불쌍하다. 내가 안 됐다. 어떤 때는 진짜 잠을 못 자서 몸이 이렇게 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울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이러잖아요. 그만 먹자 이제. 덜 먹자. 먹을 시간에 잠자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뒤를 보고 후회하고 애잔해하고 내가 어떤 애 저런 애를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부끄러울 일과 쪽팔릴 일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경매를 해도 에어비앤비를 해도 모텔을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해도 뭘 하나를 해도 순탄하고 편안하고 그냥 된 게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전화 하나 하는 거, 에어비앤비 그 월세집 알아보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인테리어 못하는 똥손이 인테리어 한다고 해놓은 것도 사실 결국 쓰레기 취급받으니까 또 부끄럽고 근데 결국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진짜 못한다는 걸 알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제가 여기까지 오고 돈을 버는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쪽팔림과 부끄러움은 성공을 하기 위한 수업료고 지름길이다. 지금 쪽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앞으로 성장하거나 돈 벌기는 좀 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하루 종일 누워서 릴스 보고 넷플릭스 보면 안 쪽팔리죠.
혹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서 쪽팔리거나 계속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최근에 쪽팔렸던 경험, 부끄러웠던 경험, 그래서 좀 망설였던 경험 공유해 주시면 서로 공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